이번에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의 관문은 넘었고 이번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본 지출을 과하게 한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들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공격에서 또 자유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죠. 작년에도 관세 충격 이후에 증시가 랠리를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 전쟁 이후에 4월 달에 증시가 랠리를 갑니다. 그만큼 지금 4월에 좋은 기운들이 많이 왔었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고점이 되고 나면은 또 세상에서는 또 비관론이 또 득세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100달러인데 바뀐 게 없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느냐? 그러면은 성장성을 증명해 주거나 수익성을 보여주지 않는 한 주가가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실적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이제 발표에서 CEO라던가 이제 CFO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주가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봐야 되는 시즌이 왔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M7 주가가 생각보다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신고가를 못 간 영향들도 있겠지만 M7이 아니라 다른 주변부로 돈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자, 광통신, 우주 섹터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평균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었고 M7 자체는 어쨌든 많이 회복을 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일종의 관문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빅테크는 실적이라는 관문이 세거든요. 실적 발표 때 M7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3만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워낙 지수를 많이 이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신고가 돌파했던 게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일 아침이 되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내일 아침에 하고요. 애플이 5월 1일 날 합니다. 7개 중에서 5개가 이렇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젠스랑의 5단 케이크를 보면은 1층과 2층은 인프라죠. 에너지가 전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전력 인프라도 지금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층에 해당되는 CPU, GPU, HBM. GPU가 먼저 주가가 올랐고 HBM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CPU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칩 가격까지 다 올랐습니다. 빅테크들이 클라우드를 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유지비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회사들, GPT, 클로드, 제미나이들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내던가 뭐 이제 센터를 짓는 건설비가 들어갈 건데 자금은 더 많이 들어가서 필요하게 되고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투자금의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4층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4층이 만약에 또 부실해지면은 1, 2, 3층에 대한 수요가 또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5층인데 AI를 활용 어플리케이션들 기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시점이 이제 나올 그 성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3년 전에 이제 인기를 끌고 지금에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이 인프라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이 돈을 버는 모습이 향후에 기대되지 않겠는가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빅테크들 지금 PER을 조사해봤는데 다소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성장성을 담보하고 주가가 오른 상태고 성장성에 혹시라도 의심을 받으면은 좀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거고요. 빅테크 실적의 관점은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EPS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실적 발표 끝나고 이제 주요한 투자자들 또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건데 3가지 질문이 가장 예리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 지출 계속 늘릴 겁니까? AI 쪽으로? 라는 질문일 건데 네라고 하는 순간 조금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본 지출이 지금 이익으로 회수되고 있습니까? 또는 언제 이익으로 회수가 되고 언제쯤부터는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이 들어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건데 가까운 시일 내가 아니라 3년 이후의 시일 내로 말했을 때는 데미지가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빅테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도 많이 합니다. 저번에 소프트웨어 주가들 난리 났던 것처럼 AI 수혜주면서 AI 피해주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AI의 피해를 지금 본업이 얼마나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면 주가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잘 보시고 내일 아침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화를 피하거나 투자 기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려가 좀 있을 만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까요? 우선은 시킹 알파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게 유료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299달러예요. 지금 링크로 하면은 30달러 할인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되거든요. 269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저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리자면은 오픈 AI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아마존은 클로드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오픈 AI의 이 비중이 지금 계속 뭔가 정체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엔트로픽이 지금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 기업의 44%가 엔트로픽을 쓰고 있고요. 테스트 단계를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63%가 엔트로픽입니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가서 비상장 기업들 알아봤었는데 보니까 엔트로픽 밸류가 트릴리언을 넘었을 거라는 얘기들도 좀 카더라도 들려올 정도로 기업 가치가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한 3배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더 높은 상태로 상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정체가 됐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엔트로픽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됐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수주 잔고 45%가 오픈 AI 겁니다. 2,8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건재하고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 잔고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오픈 AI가 아프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아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픈 AI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결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체 AI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오자 같은 경우는 자체 모델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 연구소 모델의 파운드리 역할을 많이 맡은 상황에서 경쟁사인 구글 같은 경우 보면은 자체 모델, 인프라, 전용 칩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늦게 뛰어든다 그러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질문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자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클로드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핵심 질문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올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놨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메타인데요. 메타도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의견도 있고 급락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메타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자본 지출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죠. 하나 재미있는 거는 메타는 광고 수익 의존도가 매출의 98%입니다.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낮아져가지고 광고가 비중에 76%로 많이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주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AI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냐가 메타 주가의 좌우가 됩니다. 저번에 메타 주가가 흔들렸던 것도 자본 대비 너무 부채를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흔들렸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 준비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건데 광고 쪽에서 구글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인데 시장에서 1등을 되게 좋아합니다. 2등에 있다가 1등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AI를 가지고 얼마나 광고에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내는 관점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메타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잘 봐야 될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랑 손을 잡았잖아요.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은 아마 엔트로픽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로 올라온 상태라서 무조건 좋다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엔트로픽이 이제 오픈 AI의 경쟁에서 점점점 엎치락 뒤치락 또는 엎을 수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마존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마존이 투자를 과하게 하는 건 시장에서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된다면 투자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거고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라 보면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무조건 투자는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다양하다라 보시면 되고 전문가들조차도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열어놓고 보셔라 이 얘기였고요.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투자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저번에 광통신이었다가 CPU로 넘어가면서 인텔 주가가 2배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로 가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뉴스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대로 알파픽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시킹 알파에서 하는 유료
무료 분석 기사인데 가격이 좀 나가요. 이게 499달러입니다. 근데 그만큼의 또 가치를 해요. 실제로 저번에 3월 달에 이란 전쟁 나서 주가 안 좋을 때 제가 그때 여기 있었던 광통신 관련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만에 보니까 그때 기사 나온 이후로 주가가 지금 2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 간격으로 기업 하나씩 분석 기사가 나오는데 시장의 트렌드를 참 잘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빅테크 외에도 다양한 관점들을 보고 싶다면은 이런 기사들을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좀 금액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할인받아서 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할인 링크를 좀 가져왔습니다. 더보기에도 있고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 할인 링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시킹알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7일 무료 체험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내일 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혼돈의 장이라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 느끼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잘 조절해 두시고,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힌트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